우리 50번까지는 어제 수업 시간에 이제 JJ반에서 함께 다뤘고요. 이제 51번부터는 선생님이 녹화 강의로 준다고 했었어서 지금 녹화 강의를 찍는데, 일단은 지금 그 더보기란에 누르면 파일이 다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른 정답도 맨 끝부분에 있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영상에서 같이 한번 답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1번부터 답 체크만 먼저 하고 일단은 별표 쳐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받았던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풀이가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모른다 하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51번에 해당하는 답은 2가 되고요. 52번은 1번, 다음 53번은요 5번이 되고요. 54번은 2번, 5번 이렇게 정답이 2개.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지금 답 체크하고요.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55번이랑 58번은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55번에 해당하는 답은 마이너스 64. 56번에 해당하는 건 3번, 57번은 2번이 되고요. 58번은 7, 59번은 4가 되고요. 이렇게 될 건데요. 우리 55번에 해당하는 풀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이요. 여기서 한번 체크할게요. 중근을 갖도록 하래요. 중근을 갖도록 하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중근 갖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요. 요런 꼴에서요. 어떤 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꼴에서 얘네들이 중근을 갖게 되면 관계식이 존재한대요.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냐면 b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전체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내가 먼저 떠올릴 수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얘네들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뭐 사용하세요? 판별식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요 0이 되면 얘네들은 중근을 갖는데, 그래서 1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2번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1번을 사용하실 거면 어떤 주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도록 이 식을 다시 한번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판별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판별식으로 접근을 해볼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c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의 3승이네요. 그러면 16 곱하기 4 하시니까 64는 0이 되고요. a제곱은 64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래서 상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어떤 거라면 되는 거야? 8 곱하기 마이너스 8 하셔서 정답은 마이너스 64. 이런 식으로 풀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자, 필기 하시고 다음 문제 5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한테 뭐를 준 거예요? 근이 요거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2차 방정식을 줬어? 그러면 방정식이기 때문에 나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로 설정이 돼야 되고, 이 x의 값이 바로 뭐라는 거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푼 값이 얘랑 같이 같다고 놓으시면 내가 a의 값과 b의 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풀려고요. 그러면 여기 4 x-b의 전체 제곱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20을요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나는 4로 양변을 나눠보려고요. x-b의 전체 제곱은 5가 되시겠고, 얘네 지금 x값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에서 x값을 구하는 빠른 방법은 루트를 씌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맹이 마이너스 x-b가 나오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나는 x의 값을 구하니까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이거를 얘랑 같이 비교하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b의 값은 2가 나오고요. a의 값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인 5가 되셔서 얘네들을 더하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다음 이제 여기 60번부터 64번까지 답 체크 먼저 하실게요. 그래서 60번의 정답 0이고요. 61번은 1번이에요. 62번 정답 5고요. 63번 7이고요. 64번 정답 4번이고요. 여기서 질문받은 세 가지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0번에 해당하는 거 문제 한번 보려고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자. 하나의 근을 갖게끔 하래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이니까 얘네들의 해가요 2개이거나 해가 어떤 케이스밖에 없냐면요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근데 요렇게 1개일 때는 이 근을 중근이라고 하죠. 중복된 근이라서 중근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에서요 하나의 근을 갖도록 하래. 그러면 나한테 어떤 근을 찾으라는 거냐면 얘는 중근을 갖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앞에서 했잖아. 앞에서 뭐를 했어? 중근 나왔대. 여기서 했어. 중근 나왔대. 그러면 내 루틴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거 사용하거나 이거 판별식 사용할 건데 1번 같은 케이스를 사용하려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면 된다고. 그리고 판별식은 그냥 내가 어떤 방정식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얘들아 얘 좀 봐봐. 얘 어때요 지금? 어떤 꼴이에요? 좌변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얘 어떻게 된대? x-4의 전체 제곱 앞에 붙어있는 2를요 양변을 나눠 버릴게요. 그러면 2분의 a가 되겠다. 근데 얘 좀 보세요.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럼 얘들아 얘 완전 제곱인데 중근 가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0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0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2분의 a가 0이 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a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시면 되겠다. 여기서 잊어버린 개념 하나 있을까봐 체크 하나만 할 텐데요. 얘들아 완전 제곱꼴이 된대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이거는 0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 중근을 갖는다는 걸 캐치하셔야 되지. 그러면 하나만 x-p의 전체 제곱은 q라는 요런 식의 꼴이 있대요. 여기서 q는 숫자예요. 그랬을 때 이 q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의 근의 개수가 갈라지죠. 근의 개수가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 q가 0보다 클 때요. 클 때 먼저 할게. 클 때. 이 q가 0과 같을 때. 이 q가 0보다 작을 때요. 요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요. 0보다 커요. 그럼 양변의 루트 씌웠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개가 나오니까 얘는 근의 개수 2개.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상관없이 얘네들 모두 다 같은 근이니까 중근을 갖는 한나.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음수예요. 음수. 루트 안에 음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0개의 근을 갖겠죠. 이것도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개념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얘가 0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61번 가실게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근데 하나 체크할까? 근이 존재한대요. 근이 존재한대요. 여기 우리 위에 썼던 여기 근의 개수 있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뭔데? 근이 존재하는 케이스요. 얘네들은 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서 저거 두 개를 엮어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그럼 근이 존재하는 범위는요. q의 값이 0과 같거나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1번이요. 얘들아, 좌변이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q의 값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q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q의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0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k-3이요. 0과 같거나 크면 된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k의 값은요. 3보다 같거나 크면 돼요. 얘도 3보다 같거나 크고요. 큰데 얘만 작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64번 보실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이래요.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봐. 얘네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요. 부등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무조건 얘들아, 방정식에서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이고 부등식에서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실행을 하시면 돼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이요. 여기서 x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구할래요? 이거 그냥 바로 근의 공식 쓸까요? 근의 공식 쓸게요. 얘의 풀이를 1번, 두 번째 부등식 푸는 풀이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얘 지금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b'의 값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여기를 뽑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시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로 계산해 볼게요. 얘들아, x는 a분의 인데 지금 a가 1이라서 분모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4가 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얘들아, x의 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요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나 2번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식 어떻게 되냐면 3x-9가요. 3보다 크대요. 그러면 좌변에 x의 값만 남겨보세요. 3x. 그 다음에 저거 이항시켜버리니까 12가 우변이 됐고요. 양변 3으로 나눠요. x. 그러면 우변은 4가 되고 나 지금 양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킬 거예요. 같이 만족시킬 건데 x의 값이요.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4 플러스 루트 17 4 마이너스 루트 17. 근데 얘도 같이 만족시켜야 하니 어떤 것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4보다 작아서 안 되고요. 얘가 성립이 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만족시키는 x의 값을 p라고 하기 때문에 p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루트 17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정리요. 내가 원하는 건 p-4예요. 그럼 여기 p의 값에서 4를 빼버려. 그래서 정답은 루트 17이 되시고 그래서 4번이 되시는 거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65번부터 풀이 들어가려고요. 근데 답 먼저 체크할게요. 6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66번의 정답 1번, 67번은 3번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67번 문제. 자, 67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저거래요. 그랬을 때 유리수 AB의 값에 대해서 구해보래. 그러면 얘들아, 그냥 나는 근에 대해서 정리만 한번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얘는 지금 x의 개수를 보니까 짝수예요. 그래서 b' 구하러 갈게. 2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b'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얘들아, 보자. x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a분의 해서 2분의 a 마이너스 b'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요. 36 마이너스 ac예요. 마이너스 ac예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하기 전에 우리 뭐 할 거냐면 얘 이렇게 보세요. 분자에 항이 2개예요. 근데 분모는 2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2개의 분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분시킨 거야. 통분시켰기 때문에 얘를 다시 쪼개버릴게요. 쪼갤게. 어떻게 쪼개? 하투로 쪼개세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하나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쪼개지겠죠? 그렇게 돼서 정리 한번 하시니까 얘가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6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제는 조금 더 비교하기에 수월한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하면요, 얘들아, 라지비의 값 바로 나왔어. 얘가 바로 3이래. 그 다음에 보세요. 얘 루트 안에 모든 숫자가 다 있네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루트 안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루트 밖에 있는 3이 루트 안으로 집어들어가니까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원래 있었던 2는 루트 안에 있던 숫자. 그럼 얘들아, 339 곱하기 2니까 얘는 루트 18이세요. 그러면 내가 비교할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36 마이너스 2a가 18이라는 거. 그럼 마이너스 2a가, 얘들아, 36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 a의 값은 9가 나오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a 마이너스 b의 값이라서 9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6이 되시겠네요. 자, 다음 문제 채점하고 풀이 들어갈게요. 얘들아, 여기는 채점만 하면 된다는데?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안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얘들아, 68번은 2가 나오고요. 다음에 69번은 1번, 70번은 1 이런 식으로 답 체크 먼저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71번이랑 72번이요. 얘네 정답은 얘가 5번, 72번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73, 74 두 개 다 할 건데요. 73에 해당하는 정답 마이너스 4요. 74번은 5번이요. 그러면 우리 73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내가 얘네들을 공통인 부분으로 하나씩 치환해 버리세요. 공통인 부분. 얘들아, 3개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치환이죠. 그래서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a라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a는 0.25 마이너스 4분의 3 a 이런 식으로 되시겠다. 그러면 나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얘들아, 분수도 있고요, 소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분수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없애고 싶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시면 되는데, 차례차례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나만 했을 때 2개 다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만약에 하나 했는데 안 사라지시면 또 곱해버리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먼저 분수 처리하는 거가 좋아서 분수를 먼저 없애버리려고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차례대로 곱해버릴게.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4a. 얘들아, 0.25 곱하기 4는 바로 얼마예요? 얘가 1이에요. 1. 그래서 1 마이너스 3a. 소수까지 한 번에 처리돼 버리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럼 2a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시죠? 그래서 얘가 2, 1, 1, 1. 근데 어떤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시니까 2a 플러스 1 하나, a 마이너스 1 하나는 0 요런 식으로 되시고요.
얘들아, 치환한 다음에는요, 무조건 다시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a 값을 먼저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에요. 1. 그럼 다시 되돌려 놓자, 얘들아. 내가 라지 A를 뭐라고 치환했냐면 2분의 x 플러스 2라고 치환했었는데, 이거를 A라고 치환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2분의 x 플러스 2는 1이 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x 플러스 4는 2라서 x의 값은 2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x가 마이너스 5거나 2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세요. 두 중에 얘들아 체크할까? 큰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얘들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 근을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 위에 있는 방정식에서 그 근을 여기 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는 뜻이에요?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대입. 그럼 여러분 여기 둘 중에서요 큰 근은 바로 얘예요. 그래서 이놈을 저기 밑에 있는 방정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얘를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얘들아 마이너스 16 x제곱인데 2의 제곱으로 들어가실게요. 마이너스 4a가 있고 x자리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a제곱이고요. x자리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요. 얘들아 귀찮아도 대입할 때는 무조건 괄호를 쳐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 실수가 없어. 마이너스 16 곱하기 4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4. 다음 마이너스 8a. 이거는 2a제곱이래요. 그럼 얘들아 먼저 2로 나눠버리면서 이거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정리해버릴까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거는 0이 되시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84, 32고요. 84, 32.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거나 4가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시겠다. 이거 풀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얘들아 이거 그냥 내가 공통 부분이 뭐야? 치환하세요. 치환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얘 큰 근이 얘 근이래요. 그래서 대입하신 거예요.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74번도 이거 질문으로 나왔는데요. 74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못 보던 케이스라서 그렇지 이거 되게 쉬워요, 얘들아. 한번 보세요. 얘 지금 꺽쇠표로 되어 있는 x를요. 내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체크 먼저 하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요런 식으로 정의할 거래요. 이거는 문제에서 정한 정이에요. 그랬을 때 얘들아 얘를요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얘를 그냥 A라고? 아니 라지 X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볼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라지 X 제곱 플러스 4 라지 X 마이너스 21은 0이에요. 그러면 얘 바로 뭐 하실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7, 3, 21이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얘들아 라지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으시고 이게 3이거나 마이너스 7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꺽쇠표로 되어 있는 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약수의 개수래요. 약수의 개수. 그럼 얘들아 약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수다? 양수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뭐가 된다는 거? 이게 된다는 거네. 그럼 얘들아 문제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이거를 만족시켜. 이게 무슨 뜻인데? 얘들아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해보게. 여기까지요. 앞에 보라색으로 처리한 거 앞에 있는 문장이 다 한 번에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걸로 바뀌었어.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를 만족시키는 40 이하의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이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얘들아 다시 약수의 개수가 3개래요. 40 이하 중에서요. 그러면 걔네들이 몇 개인지 찾으시면 돼요. 얘들아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는요. 생각보다 적어요. 뭐가 되시냐면요. 4가 되시고요. 9가 되시고요. 25가 돼요. 얘들아 3개라면 어떻게 돼야 돼? 제곱수가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소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3개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정답은 38이 되시는 거. 그래서 이거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필기 마무리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75번부터 답 먼저 맞출게요. 얘들아 75번에 2번, 그 다음에 76번에 5번, 77번에 정답은 12, 78번에 정답은 2고요. 78번 먼저 볼까요? 얘들아 여기 체크 먼저 하시면 되겠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근 갖는데요. 그럼 얘들아 중근 가질 때 첫 번째 관계식 생각하시면 돼. b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전체 제곱, 아니면 두 번째 뭐 생각하시면 돼? 판별식 생각하시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들아 얘 좀 보세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에요. 그러면 나 관계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어떤 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항의 개수예요. 상수항. 그럼 얘들아 b의 역할을 하는 게 3-a요. 이거는 어떻게 되더라? 2분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더라. 3-a는요. 얘들아 괄호 안에서 약분시켜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요. 그거 제곱하니까 1이에요. 1. 그럼 마이너스 a는 3 넘겨버려. 마이너스 2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a의 값 2가 나오겠죠. 우리 어떤 공식 썼는지 하나 적어놓을까요, 얘들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랑 같은 말인 게 바로 뭐예요? 완전 제곱 꼴은 0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1, 얘네들의 관계식 b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전체 제곱인데,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여기서 b의 값이 바로 무슨 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요. 여기 이 a가 바로 무슨 항의 개수? x의 개수요. 이렇게 쓰자. 그래서 얘들아 자유롭게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똑같은 말을 찾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 81번 풀이부터 다시 보실게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 체크할게요.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그러면 내가 두 근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얘 한 근이 2k래. 2k.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3k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들아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두 근이 2k, 3k래요. 그러면 얘를 다시 내가 괄호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겠고, 그 다음에 2k. 마찬가지로 x-3k가 되는데,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의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좀 체크, 2가 되면 된대요. 그럼 얘들아 얘 2만 한번 데리고 오자. 요렇게 방정식이니까. 그럼 얘들아 2가 있고요. 괄호 먼저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6k 제곱은 0이요. 2를 분배시켜. 이 x제곱 마이너스 10kx 플러스 12k의 제곱은 0이 되시고요. 나는 어떤 거를 비교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내가 정리한 식을요.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이랑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할게요, 얘네들. 그럼 얘들아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가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0k가 되신대요. 그리고 12가 바로 뭐가 되냐면 12k 제곱이 되실 거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요. 여기서 먼저 나 k값을 구할 수 있겠는데 양변을 12로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사라지고 사라졌어. 1은 k제곱이요. 내가 원하는 건 k인데 양변에 루트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k의 값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얘들아 이거를 저기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그럼 a의 값이 각각 달라져요. 만약에 k가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라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a의 값은 5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변을 10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그때의 a의 값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세요. 그래서 a의 값을 만족시키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의 값이니까 얘들아 5번이 정답. 자, 다음 페이지에 83번부터 86번까지 답 체크요. 83번에 7, 84번에 5번. 다음 85번에 7, 86번에 5.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 들어갈 건데요. 얘들아 다음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답 체크 먼저 하시자. 그러면 87번의 정답은 5요. 다음 88번의 정답은 30. 89번은 4번. 90번은 6. 91번은 4번. 요렇게 되실 거래.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질문이 바로 뭐였냐면 89번에 질문 하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89번 한번 보려고요. 연속한 세정수래 하나 체크.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가운데 수의 제곱은 가운데 수의 제곱에서 나머지 두 수의 곱을 뺀 것과 같대요. 이들 세 정수의 절대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먼저 미지수 설정을 가운데 있는 걸 x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거 x-1, 그거보다 큰 거 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 먼저 하시고 그래서 얘들아 가운데 수의 제곱은 가운데 수의 제곱에서 나머지 두 수의 곱을 뺀 것과 같대요. 이런 식으로 식 세우시면 끝나죠.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보세요. 얘네 바로 뭐예요? 합차예요. 합차. 근데 가로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다시 한번 분배. 그래서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시니까 얘네들 사라지고요. x제곱은 1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얘들아 보세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x가 만약에 1이에요. 1. 그럼 얘네들이 연속하는 세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0 요렇게 되겠고 만약에 1이면 0, 2 요렇게 될 거야.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거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주어진 정보에선 더. 그래서 뭐를 준 거예요? 얘가 절대값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절대값의 뜻은 바로 뭔데요? 절대값의 뜻이요. 절대값의 뜻은 원점으로부터의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그럼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얘네들 어떻게 모두 다 절대값을 씌워. 절대값을 씌워버려. 그랬을 때 얘는 2가 되고요. 1이 되고 0이 되는 거 더해버리면 3이요. 다음에 여기서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는 거 더해버리면 3이라서 값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질문이 아주 많네요. 92번부터 가볼게요. 얘들아, 92번에 해당하는 거 3, 그 다음에 93번에 해당하는 거 10, 그 다음에 94번에 해당하는 답은 7, 95번은요, 3번. 92번 문제부터 갈게요. 어떤 물체를 초속 5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저렇게 된대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같은 것끼리 같은 도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t초 후의 높이가 이렇게 된대. 이 물체가 처음으로 높이가 적어되는 거, 그러면 105도 바로 세모가 되겠다. 이게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야 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같은 도형끼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는 거고요. 그때의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얘가 바로 뭔데? t의 값이요. t의 값. 그러면 이때의 t의 값이 뭐야 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50t 마이너스 5t 제곱이 105가 되는 t의 값이 뭐야 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2차식을 정리만 하시면 되겠다. 얘들아, 마이너스 5t 제곱이고요.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할 건데 마이너스 5로 나누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은 0이 되시고 이거 인수분해 되시는데 3, 7 둘 다 마이너스 붙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3 또는 7초에 얘네들이 105m가 된대요. 얘들아, 이런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요렇게 쏘아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겠죠. 다시 포물선의 모습을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내가 105m라고 했을 때 이 105m가 되는 게 바로 언제 되냐면 3초에 되고요. 그 다음에 7초에 되고 요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각각 처음으로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를 나한테 구하래. 그러니까 처음 105m가 되는 거는 바로 몇 초냐면 이렇게 3초가 정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정답은 3초 후라고 쓰시면 되는 거. 이런 문제에 틀리면 안 돼요, 얘들아. 물체 쏘는 거 이거 완전히 마스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다음 93번 문제. 모형 자동차가 트랙 위를 얘도 똑같은 것끼리 동그라미 쳐볼게요. t초 동안 얼만큼 움직인대요? 요만큼 동안 움직인대요. 이 모형 자동차가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얘들아 한 바퀴를 도는데 몇 초가 걸렸어? 2초가 걸렸어요. 그랬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 9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야? 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얘들아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얘가 2초가 됐을 때 한 바퀴 도는 게 몇 미터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t 플러스 8t에다가 뭐를 대입해? t 대신에 2를 대입해. 그러면 뭐가 바로 나온다고? 내가 한 바퀴를 도는데 얘네들이 몇 미터인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t를 여기 안에 넣어보자. 그러면 4 플러스 8이 16 하니까요. 20이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트랙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얘네들이 몇 미터를 돈다는 거예요? 바로 20m를 돈다는 거네. 그랬을 때 얘들아 내가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 몇 미터 움직였을 때 요렇게 9바퀴를 움직이래요. 한 세트에 20m거든. 그러면 180m를 도는데 나한테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랑 얘가 지금 같은 건데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180이죠. 그럼 다시 이 세모가 180이 되는 t 바로 시간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식을 다시 세울게요. t제곱 플러스 8t가 얼마가 되는 거? 180이 되는 t가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80은 0이요.
이거 인수분해 요렇게 되시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그러면 t 플러스 18, t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t의 값은요 마이너스 18 또는 10인데 얘는 지금 시간이라서 일단 얘 안 되고 얘가 정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10초가 걸린다 라는 거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94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서로 다른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는 5이고요. 넓이는 40이래요.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먼저요.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걸 내가 미지수 x라고 할게요. 근데 얘들아 얘네들 사다리꼴이 지금 어떻다고 한대요? 높이랑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x고요. 여기 높이의 길이도 x네. 그럼 이놈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42.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거 알고 있으셔야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식을 세울게요. 5 플러스 x, 다음에 높이 곱할게요. 그런 다음에 2분의 1을 할게요. 그게 얼마? 42래요. 양변의 2를 먼저 곱하고요. 이거 분배까지 마무리를 해버릴게요. 그렇게 되시면 x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84는 0이 되시겠지? 여기 곱하기 2 하니까 84인데 이항시킨 거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시면 얘네 인수분해 요렇게 되고 둘 중에 어디 마이너스 붙여?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x값 마이너스 12 또는 7. 근데 얘는 무조건 높이라서 양수만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답 7이 정답이야.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 가실게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마름모가 있대요.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2일 때 두 대각선에서 짧은 것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 풀 때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 마름모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지. 조금만 조정할까요? 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 이거 안 맞네.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네들이요 대각선이 요렇게 있고요 대각선이 요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얘들아 여기를 긴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를 짧은 대각선이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시는 게 마름모의 넓이요. 짧은 대각선 곱하기 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 바로 마름모의 넓이라고요. 그러면 얘들아 식을 세우자. 여기서 나한테 짧은 대각선에 해당하는 길이를 물어봤으니 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얘네들 긴 거는요. 긴 거는 얼마가 되겠어? 차이가 2가 난대요. 긴 거는 바로 x 플러스 2가 되겠죠.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 넓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 세우자. 짧은 거, 긴 거 곱하기 2분의 1을 하셨더니 10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는 양변에다가 2 곱해요. 그러면 24. 저거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자. 그래서 요렇게 되시고요. 6, 4, 24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4가 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가 정답.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96번부터 답 체크 먼저 하실게요. 96번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2번이야. 97번에 8, 98번에 4번 요런 자,
자, 우리 96번부터 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4cm 늘렸더니 체크할게요.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의 3배가 되었대요.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늘렸대요. 이거 오른쪽에다가 써보자.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원을 늘렸대요. 그럼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cm가 늘어난 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 원의 중심은 같고요. 처음 원의 반지름을 아직 모르니까 얘를 R이라고 놓고 요만큼이 늘어났는데 얘가 얼마냐면 4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늘어난 부분의 넓이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겠다.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요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큰 원에 해당하는 넓이는요. 요만큼이 반지름이고요. 파이 붙여요. 여기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파이 r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바로 어떻게 됐대요? 처음 원의 넓이의 3배래. 처음 원의 넓이의 3배래요. 그러면 얘네들 양변 다 파이로 나눠버리시고 얘가요 r제곱 플러스 8r 플러스 16 마이너스 r제곱은 얘네들이 3r제곱이 되시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삭제 그리고 이거 우변으로 이항시키는데 좌변에다가 쓸게요. 그렇게 되시면 3r제곱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6은 0이요.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3, 1, 4, 4 이렇게 되셔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붙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반지름의 값이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4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고 양수만 가능해요.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저렇게 된대.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요렇게 된대요. 그럼 다행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요렇게 된대. 나한테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네들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를 x라고 둔다면 다른 하나는 2x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반지름이요. 큰 원에 해당하는 게 2x가 되겠죠. 그러면 큰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 반지름 대신에 2x요. 근데 얘네들의 제곱 그리고 지금 작은 원에 해당하는 둘레요. 걔는 2파이 x 이것의 제곱의 합이 얼마가 된대요? 320파이가 된대요. 파이 제곱. 그럼 얘만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4x 파이니까 이거 제곱해요. 16x 제곱 파이 제곱 플러스 4 파이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320 파이 제곱 그럼 파이 제곱 모두 다 삭제시켜 버릴게요. 양변을 나눴어. 그러면 16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은 320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요만큼 계산하시면 20x제곱인데 그게 320이래. 양변을 20으로 나누면요. 얘가 x제곱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6이 나와요. 그랬을 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값은 4가 되시는 거고 x가 바로 뭐예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바로 8이 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99번, 100번 답 체크할게요. 99번의 정답은 8초, 100번은 3이요.
99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 8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몇 초 1cm씩 줄어들고요. 세로의 길이는 몇 초 2cm씩 늘어난다고 한대요. 넓이가 처음과 같아지는 것은 몇 초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얘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로가요 12고요. 다음에 세로는 8이래요.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는 몇 초 1cm씩 줄어든대요. 얘는 이렇게 줄어든대요. 얼만큼 줄어든대요? 1cm씩 1초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초씩 늘어난대요. 요만큼 늘어난대요. 어떻게? 2cm씩 늘어난대요. 넓이가 처음과 같아지는 거는 얼마인지 물어보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점점 짧아져. 그래서 만약에 탁 멈춰 한다면 얘가 이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얘는 저만큼 완전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되어 있는 더 길쭉한 요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만든다고? 요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얘네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몇 초 후에 해당하는 거냐면 X초 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2 마이너스 얘가 간 거리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자. 거리는요, 어떻게 되시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속력이 바로 뭐예요? 얘 1cm/s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시간은요 x만큼 움직이시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줄어들었겠다. 원래 12에서. 그 다음에 세로는요 어떻게 해요? 원래 8이 있는데요. 얘가 요만큼씩 움직여요. 얼만큼? x초만큼이요. 그럼 얘는 늘어났겠지. 얼만큼이 늘어나냐면 얘는 원래 8에서요. 이 x만큼 늘어났겠어.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얘네들의 넓이가 원래 파란색의 넓이와 같아지는 게 언제인지 구하래. 이 파란색의 넓이는 12 곱하기 8이죠. 그럼 얘네들의 넓이에 대해서 각각 식을 세우고 걔네들이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초록색에 해당하는 거 12-x 곱하기 8 플러스 2x는 이거는 뭐랑 같아지고 싶대요? 12 곱하기 8이랑 같아지고 싶대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다 전개해 볼게요. 12 곱하기 8 하니까 8이 16, 96 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24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시고요. 얘 계산하니까 96이 되시네. 그러면 이거 이항시켰을 때 사라지고요. 얘네들만 남네요. 그럼 마이너스 처리해서 정리할까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는 0 그럼 공통인수로 얘네들 뽑을 수 있겠다. 먼저 2로 다 나눠버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는 0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x를 뽑아. x 마이너스 8은 0이요. 그럼 다시 x의 값은요. 0 또는 8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넓이가 같아지는 거는 0 또는 8초 후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 정답은 8이 되는 거야. 0은 뭐예요? 얘네들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그냥 원래 얘네들 이렇게 움직였으니까요. 이 초록색도요. 언젠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모양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얘네들 파란색의 모습이랑 포개어져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언제예요? x가 0이었을 때. 그때는 바로 이런 모양의 모습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0초가 나온 거고 8초는 그 후에 얘네들이 길쭉해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기 마무리 한 번만 하시고요. 지금 일단은 추가 문제에 해당하는 학습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밑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 선생님이 파일이랑 다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고 만약에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100문제 정도는 얘들아 완벽하게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르는 거 주말 동안 질문 많이 하시고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에 직전보강 때 만날게요. 안녕.